그러면 이제 차에 이렇게 책이랑 뭐 그쵸 이렇게 보호하기 네 방탄 그거는 내가 봐도 웃기는 얘기고 자를 탄 그 수송기가 활주해 오는 걸 보고 여자분들은 없어. 그때는 여자분 아무도 없었습니다. 폭탄을 맞아가지고 교통하게 되는데 예, 저는 외무부 생활을 32년간 근무한 이창우입니다. 총 근무한 나라는 미국을 위시한 9개국이 되겠고 소말리아는 마지막 두 번째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케냐에 체류하면서 소말리아 정세 파악과 전후 동향을 파악하는 그런 과정에서 한 4, 5개월 또 케냐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발령받기 전에 소말리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어려운 나라, 살기가 힘들고 정세가 불안한 나라로만 알고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발령받을 때는 참사관이죠. 대사 등 공관장은 하나의 그 상징적인 하나의 그 명예고 대사관을 그 대표하는 그러한 자리인데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는 참사관이 합니다.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내전이라기보다는 사회 혼란성, 뭐 강도라든가 아니면은 총격전 이런 게 매일 발생하다시피 되고 상당히 위험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 이태리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시아드 바레라는 군 출신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을 하고 나서 소규모 부족이었습니다. 정권 내 중요 자리나 국영기업체, 은행 등 모든 중요 자리를 차지하고 부정부패를 일삼다 보니까 그 당시에 참으로 피폐한 나라가 되고 세계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부정부패가 만연한 국가로 되어 있었고 저희 집 사람은 12월 중순경에 국내에 있던 저희 아들 하나가 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아프다 하는 그러한 연락을 받고 우리 집 사람이 급거 일시교육을 하게 돼가지고 24일 경이에요. 그때에 급거 일시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9시에 소말리아 공항을 출발하고 나자 제가 11시 경에 소말리아 경찰서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왜? 직원들의 가정이나 공간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갑자기 총성이 일어나면서 아수라장 그 경찰서 앞에서 총격전이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그 길로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그 하루 며칠 전에 전임 그 대사가 다른 지역 불아파 지역에 공간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그 부부간 이임을 하고 제가 후임 대사가 오기 전까지 대리 대사로서 임명을 받아가지고 공항을 통솔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항을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괴한들로부터 총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급히 차를 몰고 대로로 달리다가 또 그런 과정에 차에 바퀴가 총탄을 맞아가지고 교통하게 됐는데 외국 공간이 보입니다. 외국 공간에 들어가니까 동양인이 뛰어나가지고 웬일이냐고 물어보니까 북한 대사관이었습니다. 그때 북한 대사관 직원들을 최초로 조우하게 된 겁니다. 우르르 직원들이 뛰어나와가지고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다이아를 갈아주고 그래서 골목을 해서 무사히 우리 대사관으로 귀임하게 됐다. 그게 북한 대사관과의 최초의 조우 상황이었습니다. 북한 대사관 직원들을 공항에서 조우하기 전에 하루 전입니다. 이카오 세계 민항기구입니다. 안면에 있는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홍차를 하고 있는 과정에 홍차 한잔 마시고 있는 과정에 자기네들은 케냐의 몬바사 항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해군 공군이 주둔하고 있는 그 항만에 공항 관제탑 미국 측하고 통화를 하고 있다고
제가 언뜻 생각에 이 사람을 잘 통하면은 뭔가 되겠구나 하는 이런 그걸 예감하고 그 친구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대사관과 직원은 지금 7명이 지금 생사가 달려 있는데 정식 직원은 4명이고 업무 보조가 3명 이래서 7명이 됩니다. 비상금 200불 중 100불을 꺼내 가지고 돈에 지어주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한국 대사관 이동익 대사에게 연락을 해서 지금 소말리아 한국 대사관 직원들은 생존해 있다. 하루속히 구조 방법을 강구해서 살려달라 하는 그런 구호 메시지를 좀 전달해 달라. 자기 관제탑에 있는 자기 동료하고 의논해가지고 답을 주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오케이를 했습니다. 한 2, 3일 후에 그 요원이 우리 대사관으로 우리가 피신해 있는 함께 모여있는 대사관으로 찾아왔어요. 내일 11시 반에 구조 비행기를 보낸다. 적입자 비행기다. 그러니까 공항에 11시 반 이전에 나가서 대기하라. 공항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과정에 누가 뒤에서 형님하고 한국말로 돌아보니까 북한 대사관 이창일 서기관이었습니다. 이창일 서기관이 형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자초지종 이야기하면서 자기네들 다 죽게 생겨노라. 대6번 북한 대사관이 강도들로부터 때강도로부터 침탈을 당했는데 공항에 와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래서 일주일 이상 대기하고 있는데 거의 아사 직전이다. 살려달라 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는 직원들과 상의한 결과 그러면 북한 대사관 직원들도 동도 탈출하는 거로 의견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11시경에 공항에 가니까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멀리서 비행기 굉음이 울리고 까만 점이 점점 커지면서 아니나 다를까 적입자를 탄 그 수송기가 활주해 오는 걸 보고 달려나가는 과정에 여러 피난민들이 벌떼처럼 개미떼처럼 모여들어가지고 비행기를 타려고 그러니까 공항 수비대원들이 소총이지만 너무 강력한 소리가 들리고 또 200여 명이 쏘니까 상당히 총소리가 시끄러운 편이니까 비행기가 활주해서 멈추려고 그러다가 도저히 위험한 상태로 파악하고는 그대로 이륙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1차 탈출은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1차 탈출을 실패를 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상의한 결과 북한 대사관 직원들 함께 그냥 탈출 시까지 동거 한지붕 두 가족처럼 동거하는 방향으로 의견 일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식량은 우리 공안원들만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양적으로 2, 3일 정도밖에 없었는데 북한 대사관 직원 14명과 루마니아 대사 대리 한 사람, 중국 요리사 한 사람 해서 23명이 먹기는 뭐 태부족 해가지고 북한 대사관을 가가지고 양식을 점검해 본 결과 소량의 쌀과 대사관 내에 길렀던 야채, 채소를 상추라든가 감자라든가 고추 이런 걸 수거해 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밤낮 전투를 하기 때문에 총탄이 항상 벼도 열리고 총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관저 안에 땅바닥을 기어다니다시피 하면서 생활했고 왜 이래서 다니면 총탄이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어다니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절박한 때 생각하는 그런 살려달라는 그런 저런 게 간구하는 기도밖에는 생각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분들은 없어요. 그때는 여자분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와이프들은 대부분 한국에 일식교육을 하게 돼가지고 거의 없었고 한 직원만 부인이 있었어요. 탈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게 되고 더 상이하게 됐습니다. 육로는 너무 멀고 비포장도로에 집착 어떤 운반수단도 없고, 해로도 이 나라 공해에는 우리나라 원양어선들이 조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나갈 수 있는 선박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옛날 베트남 보트피플 짝이 날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그것도 위험해서 되지 않았습니다. 이태리 대사관은 과거에 수십 년 소말리아를 통치했기 때문에 이태리 대사관은 지금도 영향력이 있어 가지고 그거는 반군이든 정부군이든 그거는 침탈을 못하고 있었고, 이태리 대사관 찾아가서 참사관과 대사를 면담한 결과 북한 대사관 직원들 빼고 남한 대사관 직원들만 오면 받아주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도저히 북한 대사관 직원들 버리고 갈 수는 없는 그런 딱한 사정이라서 생각 끝에 무조건 남북한 합쳐서 밀고 들어가자. 동시에 차를 나눠 타고 4대로 분성해가지고 이태리 대사관으로 가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고, 영화에서 보면 이제 차에 이렇게 책이랑 그쵸,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 네, 방탄. 그거는 내가 봐도 웃기는 얘기고 그거 있을 수도 없고, 모래주머니나 책이라든가 이런 걸 그 장에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거는 나무 토막, 긴 토막을 우리 태극기를 달고, 그러니까 그 차에 분성한 사람이 태극기를 흔드는 방법밖에 없고, 차를 모으는 역할은 남한 측이 다 하고, 태극기 흔들고 하는 역할은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맡기로 해서 평소에 그렇게 금기시하던 태극기를 저희들도 살기 위해서는 남측 태극기도 흔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4km 중, 약 4km 중 3km를 무사히 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km 정도는 남겨두고 집중 사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말리아 정보군이 집중 사격을 했는데 이것이 한국 외교관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반군의 행렬로 오인을 해가지고 태극기 흔드는 게 이것이 반군기인 줄 알았다 하는 게 이 사람들의 답변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 당시 북한 대사는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대사였는데, 김무슨 이름 기억 안 납니다만 김무슨 대사였는데 직업 외교관이 아니고 함경도의 조합장을 하다가 소말리아 대상으로 발탁이 돼서 왔다는 사람인데,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국가보위부 소속 그 참사관이 실권을 가지고 그 공간을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태리 대사관이 반군과 정부군 양쪽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때만 해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던 지혜에 있었기 때문에 공항에서 이동하는 그 2시간 동안은 총격을 멈추도록 이렇게 다짐을 받고 시행하게 된 겁니다. 거기로 이태리 정부에서 제공한 적십자 비행기 2대 수송기입니다. 한 400~500명의 피난민들이 외교관을 포함한 피난민들이 2대 분성해가지고 아무 탈 없이 소말리아 공항을 이륙하게 됐는데, 그 엑소더스 영화가 생각나면서 이것이 바로 소말리아 엑소더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일행이 저희 대사관이 있는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마침 박준규 국회의장, 구자춘 의원 등 국회의원 3~4명과 국회 국장급 하나, 그래서 몇 명이 그 당시에 케냐를 순방하게 되었는데, 노고에 취하면서 그날 저녁 탈출 기념 리셉션을 개최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개봉해보니 한 3,000여 불 들었는데요. 그 돈으로 우리 공관원들 옷을 사입으라고, 우리가 워낙 남루하니까 옷을 사입으라고 옷값으로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더 교육받은 똑똑한 젊은이들이 해외 나오면은
이보다 더 큰 일을 분명히 해낼 수 있다는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해외에 많이 진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